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소식은 뭡니까? 네,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요. 여성 소방관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폭행당하고 결국 한 달 뒤에 숨진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예. 어제 이 법원이 이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예.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입니다.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? 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당시 이제 49살 윤모 씨가 지난해 4월 2일 예. 오후입니다. 낮 시간이었어요. 오후 1시 30분쯤에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. 예. 이후에 이제 윤 씨가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병원까지 이제 이송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구급차 안에 강연희 소방경 등 구급대원이 있었는데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. 예. 윤 씨는 심지어 강 소방경에게 뭐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예. 머리를 한 6회 정도 때렸습니다. 그리고 윤 씨는 자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데요. 예. 왜 그러냐 좀 보시면은 이제 예.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예.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전장이 아이고 그러면 안 먹어요. 구속돼요. 벌금 500만 원 나옵니다. 그래요. 벌금 500만 원 내. 네,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벌금 500만 원 내면 된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. 예. 이후에 이제 강 소방경은 머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례 맞은 뒤에 뭐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고 결국 29일 만에 숨졌습니다. 예. 숨지고 말았는데 네.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니라 아까 소방기본법, 네. 모욕죄. 네. 왜 폭행치사가 적용이 안 되죠? 네,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윤 씨의 혐의는 이제 소방기본법 위반,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 등 7개 혐의인데요. 예. 일단 폭행치사 해당되지 않았습니다. 윤 씨에게 이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요. 윤 씨의 그 강 소방경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사망사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예. 윤 씨는 사실 이 강 소방경의 폭언 폭행 사건 외에도요. 다른 9건의 유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중 한 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. 윤 씨는 지난해 6월 군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전주지법은 그래서 윤 씨가 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치폭력의 양상을 띈다라고 또 판시했고요. 예. 또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년 10개월이라는 이 선고 형량, 예.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일단요, 강 소방경이 있었던 익산 소방서 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범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년 10월에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그 이렇게 주치자한테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 구급대원으로서는 그 모든 범죄를 다 합해서도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현장 활동을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 현장 활동을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네. 참 맴도는데 네. 실제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이 폭행에 얼마나 노출이 된 거예요? 사실 말씀드린 강연희 소방경뿐만 아니라요. 예.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, 폭언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. 네. 예를 들어 뭐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예. 2012년부터 16년까지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667건으로 집계가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 가운데 직접 폭행이 6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폭언 8건, 성추행 1건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럼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처벌의 정도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죠.
일단 뭐 대개는 솜방망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예. 아까 말씀드린 그 12년부터 16년 사이 같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. 이 기간 직접 폭행에서 이제 구속은 2.1%에 불과하고요. 예. 징역형은 12.9%로만 확인이 됐습니다. 또 대부분 술에 취해서 폭행이 자행되고 있었는데요. 예. 예를 들어 대구 소방안전본부의 경우는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96%가 술에 취해 이뤄졌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현행법에서는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이제 구조나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119 구조 구급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런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 왜 그럴까요?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매일 사실은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법이 못 따라주는 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소방관들도 거기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사실 거기서 같이 치고받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이제 제2차적인 어떤 민원 소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를 하고 네,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입장에서는 예. 민원인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. 뭐 헬멧을 쓰고 구조조끼를 입고 하지만 어쨌든 예. 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.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저희 브리핑 있는 저녁 함께하면서 유튜브에서 골든스톤님께서 뭐 저리 형량이 낮나, 그러니까 1년 10월을 선고받은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을 좀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네. 예. 아이고. 사회의 어떤 공공 질서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한테 예. 저런 폭력이 가해진다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. 예. 예.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